안녕하세요, 위치입니다. 오늘은 근황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맨날 앉아있던 책상보다는 이렇게 바닥에서 얘기하는 게 뭔가 그림이 좀 신선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닥에 앉아서 시작할 거고, 제가 또 최근에 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KT 소액 결제 해킹 개인정 유출 사건에 대해서 좀 아세요? 제가 요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문자도 왔고요. 저는 약간 이거 뉴스에서만 봤지, 피해자가 될 거라 생각을 못 했거든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뉴스로만 보니까 약간 진짜 사건이 와닿진 않았는데, 이게 딱 문자가 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이제 한 10 몇 분 가량 이제 상담사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상담사 분이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런 상황이니까 KT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일단 유심 보호 서비스, 그리고 유심 바꿔주는 거 일단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대요. 그리고 만약에 소액 결제 뭐 진짜 피해가 일어나면은 이거를 이제 변제해주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거에 결제라든지 이런 거 아예 허용도 안 했단 말이에요. 상담사분하고 통화를 하니까 이게 제가 동의를 안 했어도 거기서 이제 뉴스 나온 것처럼 클릭을 해가지고 이걸 동의를 하고 제가 모르는 한도 한에서 결제가 가능하대요. KT에서 이제 요걸 아예 차단해버리는 서비스가 있나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는 요청을 해가지고 했고요. 소액 결제 피해는 없어요. 어차피. 그리고 이제 차단을 다 시켜놔가지고 안 일어나겠지만은, 정확히 이제 얘기한 거는 IMSI가 이제 유출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피해자인지 아닌지 제가 물어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그때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약간 걱정은 되는데 별 문제 없겠죠? 예, 없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지금 유심을 받았고, 나는 이게 집에서 받는 거라서 집에서 유심 개통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안전한 유심 교체를 위해서 대면으로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진짜 얼탱이 없는 또 이제 회사 면접을 볼 뻔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저번에 성수 갈 쯤에 통화를 했었어요. 그 회사 담당자하고. 근데 진짜 얼탱이가 없는 게, 내가 진짜 화가 전화 다 적어놨어, 딱 지나가지고. 제가 그래서 정말 정확히 이 상황하고 그리고 이 내용을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성수 영상 찍으러 갈 때 갑자기 지하철 전화가 온 거야. 근데 지하철에서 전화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하철에서 내린 다음에 통화를 드리겠다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했는데 이제 나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저 지금 지하철이고 이런 일 때문에 못 받았습니다 하니까,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하니까, 전 지원자 위치입니다 라고 했죠. 갑자기 여기서 일하고 싶냐고. 그래서 나는 정말 여기선 일하고 싶죠 라고 싶다 하니까, 갑자기 대뜸 또 이제 1년 쉬셨는데 왜 쉬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대부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원래 그 퇴사를 하고 3, 4개월 정도는 이제 해외여행 가고 싶어서 여행 갔고,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이제 공부하고 싶은 게 있어 공부를 했다 하니까 갑자기 대뜸 이거 공부 왜 했니? 제가 이전에 일했던 회사에서 원래는 제가 생산 라인이었지만은 디자인도 좀 한 일이 있다. 뭐 옷 같은 거 외에 이제 그 도안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포장지 같은 거 도안도 내가 조금씩 손본 적도 있고, 그리고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디자인 팀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좀 부족하기도 하고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공부를 했다 하니까, 갑자기 또 대뜸 두 번씩이나 그걸 왜 공부했냐고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왜 공부하셨어요? 진짜 띠꺼운 말투로 왜 공부를 했냐고. 물론 이 분야에서는 필요 없을 수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이 MD라는 일이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만약에 이거 하면은 혹시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했다 하니까 혀를 나게 차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갑자기 이제 이전 회사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위치 씨는 이전 회사에서 뭐 2년 가량 일을 했지만은 이쪽이 일을 할 수 있겠냐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쪽은 야근도 많고 이 업무할 수 있는데 가능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속으로 이 사람이 간보나 싶은 거예요. 약간 그냥 내가 싫어가지고, 뽑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나? 그래서 솔직히 했지. 그리고 이쪽 분야 같은 경우는 야근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해도 뭐 전 업무 가능하다 말을 하니까, 갑자기 이제 이전 연봉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나 근데 이미 그거 지원서 다 적어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봤나 봐. 내 지원서를. 그냥 그 인사팀에서 이 사람 뽑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냥 이 사람 체크하고 내 번호만 줬나 봐. 그래서 이제
나 내 연봉은 이거였다 하니까 갑자기 놀라면서, 이거 받았어요? 근데 1년 쉬셨고, 그리고 이쪽 분야에서 업무할 수 있냐고. 근데 내가 이쪽 분야 일을 2년 이상 했는데 못하겠냐고. 근데 자기네들은 이 연봉 줄 수 없다. 이 연봉 줄 수 없고, 그 연봉에서 거의 600만 원 가량 빼자는 거야. 네? 600만 원이요? 그러면 세금 떠나서 그냥 한 달에 50만 원씩 빠진다는 건데 말이 돼요? 그러니까 나도 삔또가 상하는 거야. 왜냐면 그 사람이 너무 많이 싸가지 없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약간 느꼈지. 이 회사는 좀 안 되겠다. 왜냐면은 이 사람이 내가 아직 취업도 안 했고, 그리고 이 사람 밑에 사람도 아니고, 그냥 지원자일 뿐인데 이딴 식으로 싸가지 없게 말을 하니까 개빡쳐가 나도 그러시면 선생님께서 저를 탐탁지 보지 않거나 아니면 이 회사에서 저를 뽑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맞지 않냐 하니까 당황하더라고, 그분께서. 그때 계속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회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냐, 나는 오래 일하고 싶은 사람 뽑고 싶다 막 말을 하는데, 또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저도 나이가 이제 30이니까 저도 이제 한 회사에 정착을 해가지고 좀 길게 일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하니까 또 이제 갑자기 연봉 얘기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그 사람 말하는 게 뭐냐면은 연봉을 그냥 깎고 들어오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냥 나는 너를 뽑을 수도 있겠지만은 네 연봉은 너무 높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맞춰서 600이나 낮춰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좀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계속 똑같은 얘기했지. 그러시면 선생님께서 나를 뽑기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랑 안 맞는 것 같다, 맞지 않냐 하니까 갑자기 또 어버버했어. 그냥 자기가 알아본 다음에 전화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영상 보면은 약간 그 밝진 않잖아요, 제가. 왜냐면은 좀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좀 의아하고 있었는데, 진짜 이 회사를 더더욱 혐오하게 된 게 뭐냐면은 이분이 그 다음날에 카톡을 보낸 거야. 그 카톡을 12시 한 30분쯤에 보낸 거예요, 거기서. 근데 나는 이제 그때쯤 밥을 먹고 있었으니까, 밥 먹는 좀 이제 카톡으로 보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제 12시 반이면 식사 시간이니까 35분쯤에 갑자기 그 메시지 딱 사라지는 거야. 근데 거기서 이 회사는 좀 노답이다. 진짜 이 회사는 진짜 개노답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약간 개또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1차 면접 한번 보려고 한다, 언제 시간 가능하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이 회사에 갈 생각은 없었지만, 아예 없었지만은 이번 주 제외하고 시간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번 주요? 이번 주 안 되세요? 혹시 목금 되지 않냐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거절하지? 솔직히 이 사람 좀 짜증나고 싸가지 없어가지고 이 회사 들어가면은 100% 싸울 게 뻔하고, 그리고 솔직히 있던 회사에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비꼬듯이 얘기를 했어요. 약간 죄송하지만 제가 어제 통화하신 내용 곱씹어 생각해보니까 입사 지원 취소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회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회사 너무 화딱지가 나는 거야. 짜증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회사 관련된 내가 리뷰를 다 찾아봤어. 그러니까 내가 지원한 분야가 거짓말 안 치고 3달에 한 번씩 담당자가 바뀐대요. 그래서 진짜 의아한 거야. 뭐냐면은 이 회사가 자르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이 사람이 지읒 같아가지고 그냥 나간 거지, 사람들이. 근데 내 생각에는 후자인 것 같아. 그래 이제 좀 지금까지 좀 짜증나는 얘기만 했잖아요. 이제는 좀 좋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제가 요즘에 헬스 열심히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번에 교훈을 얻었어요. 뭐냐면 헬스도 장비빨이다. 커트 할 때 허리가 너무 아픈데 확실히 요거 사가지고 하니까 허리가 안 아파. 그리고 오히려 더 무게가 잘 쳐진다랄까?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무게를 많이 치지 않는 몸이긴 하지만은 그거 해야 한 80kg까지 들긴 하지만 확실히 헬스는 장비빨 같아가지고. 들어온 얘긴데, 제가 이번에 에어팟이 소리가 진짜 이상해진 거야. 돈도 없는데 또 에어팟 새로 사야 되나 싶었는데, 제가 우연히 그 네이버 블로그에서 봤거든요. 요 부분 있잖아요. 여기 부분을 약간 따라 들어보래. 그러면은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는 게 들린대. 그래서 혹시나 어차피 망하면 이거 버려야 되니까 해봤는데, 물론 이거 하기 전에는 이제 알코올로 다 닦았지만은, 근데 요거를 입으로 훅 하니까 그 다음부터 소리가 다 들리는 거야. 이게 소리가 안 들리게 되는 원인하고, 그리고 이 방법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훅 빨아들이니까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저처럼 또 에어팟 소리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은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빨면은 잘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제 제 근황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슬슬 이제 날씨가 좋아지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돌아다닐 시즌이 됐는데, 그래도 아직은 좀 많이 더운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날 풀리면은, 여행 이제 다닐 거고요. 국내 여행 위주로 한번 다녀보려고 하는데, 해외여행은 당분간 안 갈 거예요. 좀 위험해서 솔직히 세계 정서가 그렇게까지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요즘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그럼 안녕.